자, 이번에는 이제 과제, 앱 제작 활용 시간에 했던 과제를 링크 예제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냥 1교시 동영상 파일을 보면 다운로드 주소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받아서 폴더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들하고 HTML 파일들 4가지, 총 8개 있을 거예요. 4개, HTML 4개, 이미지 4개. 그 페이지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과제를 다운받아 놓고 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거를 그대로 넣으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각 페이지마다 이미지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링크를 걸어댔어요. 각 페이지마다 해당하는 페이지로 가도록 링크를 걸었는데 그 링크를 걸 때 주소를 보면 상대 경로라고 나중에 경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상대 경로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웹 경로를 지정할 때 상대 경로를 지정했습니다. URL을 지정할 때 상대 경로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자기 파일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왔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폴더 내에서 이제 확인해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 있는 파일을 다른 폴더에 넣으면 안 되겠지만 같은 경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로에 있는 걸로 지금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웹 경로에 올리든 아니면 그냥 로컬에서 보든 어떤 경로에서 보든 간에 같은 동일한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링크가 걸려있던 거죠. 우리가 물론 폴더를 만들어서 했다면 그 폴더 이름을 적어서 파일명을 적어주겠지만 그냥 우리가 동일하게 주소를 적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했던 걸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신 걸로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쭉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 이제 HTML 폴더 안쪽이 자기 계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 올려주시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HTML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전에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드래그해서 업로드 하거나 혹은 자기가 과제 제출했던 걸 그대로 업로드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나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자기 id.datom.co.kr 우리가 파일명을 main.html로 정했죠. 자기 파일을 바꿨다면 그 파일 이름을 넣으면 되겠지만 과제를 똑같이 했다면 id.datom.co.kr 자기 계정을 쓰시고 주소를 쓰고 자기 주소 안에 있는 그 폴더 안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 파일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main.html이라고 치면은 그 main.html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그대로 보이고 각각 오른쪽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버튼들을 그 링크들을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가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어디에 올렸냐면 우리가 왼쪽에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웹 URL이라고 불러요. URL. 그러니까 주소라고 부르죠. 웹 주소라고 부르는데 주소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PC에 보면 C 드라이브에 데스크탑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에 창 보면 우리 폴더 창을 보면 위에 주소가 보입니다. 그죠? 그게 URL이에요. 단지 이제 얘는 웹서버상의 UR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정이 어디냐면 여기 FTP부터 시작해서 id.datom.co.kr이라고 되어 있는 요까지 HTML 폴더 안쪽 그죠? 앞쪽에 있는 파일까지 그게 자기 루트 계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정한 파일을 쓰게 되면 그 특정한 파일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main.html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면 각각 여기다가 여러분이 main.html 말고 다른 파일들 서브였나요? 다른 파일 HTML을 적어보시면 되고, 혹은 image.jpg 이렇게 파일명을 쭉 적어보시면 웹브라우저에 이제 문서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다 보일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 립스에 열리는 파일들은 보는 거지, 파일 올려두면 이 계정, 자기 HTML 폴더 안으로 어떤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용량이 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지만, 어떤 파일을 올리게 되면, PDF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올려놓으면, 자기 계정, 루트 계정 안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거기다 올려놨으면, 루트 계정이 어디냐면, id.datum.co.kr이니까, 그 안에, HTML 폴더 안에, 그 파일명을 직접 쓰게 되면 다 보입니다. 이미지, PDF 파일, 이런 것들은 다 보일 거예요. txt 파일, 텍스트 파일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image.jpg, image1.jpg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지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번 시간 간단하거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여기까지 과정을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난하게 해주신다면 다음번 수업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간에 이제 제가 라이브로 조금씩 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안 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볼 거는, main.html이 있어요. 저기 main.html도 있는데, 자, 오른쪽에 지금 iDrive에 있는 파일들은 윈도우 환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윈도우에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main.html이라는 파일을 이름 바꾸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름 바꾸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오른쪽 파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있죠. 자, 이름 바꾸기를 오른쪽에 index.html이라고 제가 크게 써놨는데, index.i예요. i,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소문자로. index.html이라고 쓰시고, 소문자로 쓰세요. i를. index.html. 물론 대문자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소문자로 통일할게요. 소문자 i, index, index.html이라고 쓰고, 그리고 주소를 이제 이번에는 main.html 쓰지 않고 이제 자기 계정 주소만 적어 볼게요. http하고 id, 저 같은 경우는 lj1416-0001.datum.co.kr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과 같이 이번에는 main.html을 쓰지 않았는데 그냥 main.html이 보였어요. 그죠?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계정에서 설정을 할 때 인덱스라든가 인덱스로 시작하는 거 혹시 셋업으로 시작하는 이런 특정한 파일들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가 읽을 때 계정을 읽을 때 셋업이나 인덱스로 시작되는 파일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서 보여줍니다. 주소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소까지만 치면은 인덱스로 시작하는 이름이라든가 혹은 셋업으로 시작하는 이름들 혹은 특정하게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 파일들은 대개 인덱스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index.html, index.php, index.js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는 것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이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찾아서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주소를 치고 인덱스라는 메인 페이지를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굳이 자기 파일명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각각 누를 때마다 파일 이제 주소를 이제 고정을 시키면 이 주소를 고정하는 것도 나중에 뭐 있는데 주소를 고정을 시키면 자기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어떤 파일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네이버도 슬래시 치시고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이버.com 슬래시 치고 index.php, index.html 그거 치시면 아마 파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덱스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 페이지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소가 지금 이제 닷컴에서 주는 임시 도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메인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도메인을 보고 보통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도 식별이 가능한 상표처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정한 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싶으면 도메인을 연결시키면 돼요. 도메인 연결시키면 이렇게 도메인만 쓰게 되면 계정하고 도메인하고 매칭이 되니까 여러분이 뭐 LJR1416이라는 도메인을 썼다, .com이라고 썼다 이러면 그 도메인 연결시키면 LJR1416.com 해서 이 계정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도메인 연결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그 호스팅 관리는 여러분이 이제 닷컴 들어가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다 보입니다. 보면은 이제 호스팅 관리가 있고 도메인을 사지 않았으니까 도메인이 없겠죠. 만료해정은 아니고 호스팅 관리를 눌러보면 하나 있을 거예요. 혹은 마이닷컴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닷컴이나 호스팅 관리 눌러보면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계정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365일 남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세 보기, 저도 이거 실습한다고 조금 전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 보기 눌러보면 그렇게 상세 보기 쭉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상세 보기에서 사용하는 공간, 트래픽 양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보들은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자꾸 업로드하다 보면 파일이 용량이 차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할 때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세 보기 눌러보면 이제 하드 용량이라든가 트래픽 용량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도메인 정보 있죠. 도메인 연결 눌러가지고 도메인을 닷컴에도 팔고 뭐 카페이샤도 팔고 뭐 후이지에서도 팔고 다 파는데 여기서 구입해서 도메인이 있다면 여기 도메인을 쓰시면 돼요. 도메인을 써가지고 등록하기 간단하게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필요하면 도메인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이 관리 계정 이렇게 들어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1년의 과정을 쭉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이제 웹에 관계되는 이제 수업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실습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더 많이 하면 또 이게 온라인 강의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아마 최소한 5월달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매끄럽지 않고더라도 좀 좋은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 볼 테니까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이제 온라인에 적합한 그런 실습 교육들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혹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혹은 뭐 다른 뭐 라이브 그 수업을 뭐 하든지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요 1강, 2강, 3강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페이지를 그냥 한번 꾸며서 한번 웹 서버에 올려가지고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 과제를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페이지에 없는데, 자기 id.com.co.kr 자기 주소 있죠, 그죠? 주소를 나중에 이제 그 캡처해서 주실 때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각 시간마다 캡처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 주소 .com.co.kr 요 부분을 저한테 텍스트로 그냥 주시면 되겠네요. 캡처할 필요 없이 자기 주소를 저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기 계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메일로 잘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메일에다가 메일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는 또 한꺼번에 여러 병들이 있으니까 뭐 지도하기 좀 힘들겠지만 메일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 최대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 제가 좀 신경 써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혹시 뭐 여기까지 잘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개별 지도 계속 받으면서 또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하시고, 또 사람마다 또 관심 분야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학습의 성과를 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뭐 이렇게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거나 그렇게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또 스마트 미디어학과 배우는 그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만 구축, 앱 제작 활용에 그래서 소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고, 또 관심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역량을 다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확인하는 거는, 시간마다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내일 또 제가 이렇게, 채팅을 남겨드리겠지만 캡처해서 주시고, 자기 주소를 반드시 저에게 주시가 되고, 잘 안 되시는 분 어디까지 하나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개별로 메일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